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세현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대망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1학기 마지막 단원이 이제 행렬 개념 수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되게 짧을 거예요. 선생님이 최대한 이렇게 조금만 정리를 해왔고, 그리고 솔직히 많이 다룰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 행렬 자체가 어려워지려면 그 역행렬을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짧을 거다. 알겠죠? 네, 그래서 얼른 짧게 하고 끝낼게요. 잘 봅시다. 그러면 7번째 단원이죠. 행렬이에요. 네, 다 있을게요. 네. 자, 그래서 행렬을 공부할 때 당연히 여기서 어려운 문제 절대 못 나올 건데, 행렬을 공부할 때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실수와 다른 점을 좀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행렬의 곱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뭔가 실수와 다른 점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게 되면 좀 더 행렬 공부할 때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히려 그 실수와 비슷한 점이 되게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랑 또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실수 연산하는 거랑 좀 많이 비슷한 게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 우리가 행렬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건 또 너무 좁네. 네. 잠깐만요. 자꾸 누가 얻는 거야? 최고위원이요? 네, 이렇게 원래 그러니까 이름이 행열인 거예요. 행열. 근데 좀 이제 우리가 그 발음상 렬로 발음하게 됐다. 뒤로 갔으니까. 그쵸? 그래서 행열을 이제 영어로 하면 매트릭스라는 뜻이 있고요. 아이씨. 네, 영어는 일단 뭐 제쳐도 되고요. 선생님이 행렬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이런 테두리 안에 숫자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써져 있을 텐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 생각하면 좋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활용을 하던 엑셀 정도로 생각해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박스 안에, 네모난 박스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숫자를 계속 집어 넣잖아요. 그래서 행렬을 좀 엑셀 같은 걸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엔.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이거는 꼭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행렬을 작성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이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요 I랑 J, 여러분들이 문자가 새로 등장했다고 해서 되게 막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I는 행의 정보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J는 열의 정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 I는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J는 1하고 2하고 3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행렬을 직접 작성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뭘 쓸 거냐면, 일단은 이걸 하기 전에, 네, 이렇게 나누지 않았나요? 네, 그쵸. 요 가로선들을 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행. 이게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이지 않을까요? 그쵸?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열, 여기가 두 번째 열, 여기가 세 번째 열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괜찮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다 뭘 적는 거예요? 여기가 서로 교차하는 이 지점에 여러분들이 1행 1열을 적어주면 된다. 그럼 여기는 1행 2열을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행 3열을 적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2행 1열을 적어주면 되고요. 여기에다가는 2행 2열, 여기에다가는 2행 3열을 적어주면 된다 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몇 곱하기 몇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행이고 여기가 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부르고, 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 팁이에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여기 보이나요? 이거를 우리가 도형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를 하나의 직사각형 도형 관점에서 봤을 때 요거를 우리는 뭘 나타낼까요? 그쵸? 가로 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요 길이를 우리는 세로 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네. 그래서 괄호 1번 여기까지 표시하고요. 괄호 2번, 3번도 나아가 볼게요. 네. 네, 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행렬의 덧셈 뺄셈인데 그냥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둘을 더한다고 생각했을 때 빼기도 동일합니다. 그럼 둘이 더한다고 치면 여기 이 대응선분끼리 서로 더해주면 돼요. 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기에 뭐 그냥 당연하다 싶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그냥 대응성분끼리 덧배를 해주면 된다. 대응성분끼리 더하거나 빼주면 된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이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행렬에 실수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행렬의 실수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1, 2, 3, 4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4배를 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이 대응선분 모두에게 분배를 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때려주면 된다. 그래서 성분의 분배를 해준다. 쌤이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 그냥 우리가 실수들이랑 뭔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선생님이 항상 실수와 뭔가 다른 게 나오면은 집중하자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집중해 봐야 되는데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는 게 있어요. 이거는 행렬의 이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 불러요. 이거는 우리가 영행렬이라 부르거든요. 진짜 0을 써버렸네요. 네. 이렇게 이 두 개에 집중해주면 좋은데 그러면 단위행렬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영행렬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단위행렬은 이렇게 그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행렬을 정사각 행렬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단위행렬은 정사각 행렬에서밖에 못 나와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1행렬이라고 생각해줘도 좋은데 사실상 모든 성분이 1인 행렬이 아니라 크기가 1인 행렬이에요. 선생님이 그 단위라는 말을 되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가르치는데 단위원, 뭐 단위 분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보통 다 크기가 1인 어쩌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영행렬은 오히려 쉬워요. 영행렬은 꼭 정사각 행렬에서 나올 필요도 없고 그냥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이에요. 끝! 필기하세요. 네. 그래서 행렬의 되게 기초적인 내용들은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필기하시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한 게 나오죠. 이제 행렬의 곱셈 얘기할 겁니다. 행렬의 곱셈은 조금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되게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우리 좀 도형을 써볼까요? 네. 역시 첨단 선생님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아씨. 자, 봅시다. 우리가 두 개의 행렬을 곱셈하려고 해요. 그러면 행렬의 곱셈은 정말 다른 세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우리가 여기에 이거를 우리가 세로 길이 m이랑 가로 길이를 내가 k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가로 길이 k인 거예요. 가로 길이. 그럼 얘는 m 곱하기 k 행렬인 거 이해되나요? 네, 검은색으로 썼죠. m 곱하기
K 행렬인 거 이해되나요? 나만 바쁘네요, 그렇죠? 네. M 곱하기 K 행렬인 거 이해되나요? 세로 길이가 M이고 가로 길이가 지금 K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걔네를 곱할 건데 이번에는 세로 길이가 K고 가로 길이는 N인 행렬인 거예요. 좀 맞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역시 첨단 김승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보면 여기는 K 세로 길이인 거예요. 네. 세로 길이니까 세로로 쓸까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N이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걸 표시해줘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한다고 했을 때 행렬의 곱셈은 진짜 중요한 게 얘네 둘이 맞아야만 곱셈을 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행렬의 곱셈이라는 건 얘의 행과 얘의 열을 곱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얘의 행과 열을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랑 얘랑 곱하겠다는 얘기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다 쪼개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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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그렇게 할 건데 이게 행렬의 곱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곱했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1행과 1열을 곱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1행 하여튼 그래서 행과 열 이제 행의 길이와 열의 길이가 같아야만 우리가 네, 같아야만 곱셈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이해가 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우리가 지금 1행 1열을 곱했잖아요. 여기가 1행이고요. 여기가 1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네. 1행 1열을 곱해줄 거라고. 곱해준 걸 여기다 쓸 거란 얘기예요. 그럼 예시를 하나 선생님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가고요. 당연히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줘야겠죠. 그러면 얘네끼리 곱셈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당연히 선생님 아까 정사각형 이렇게 잘랐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이렇게 곱해서 어디다 쓴다고요? 1행 1열에다 쓸 거라고요. 그러면 얘네끼리 대응성분끼리 곱해서 둘을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도 이렇게 곱해서 대응성분끼리 곱해서 서로 더해준다 생각하면 되고요. 얘도 이렇게 곱해서 대응성분끼리 더해준다고 대응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준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곱해서 대응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행렬의 곱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당연히 이 그림도 당연히 그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적어보자면 첫 번째 행렬의 곱셈은 이게 A 행렬, B 행렬이에요. 그래서 A의 행과 B의 열을 곱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두 행렬의 곱셈은 A의 행과 B의 열을 곱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A의 행과 열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A의 가로 길이와 B의 세로 길이가 같아야 곱셈이 가능하다. 네. 왜겠어요? 우리는 이 행과 열의 대응 성분끼리 곱을 해서 서로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나타나면 어때요? 여기는 2, 3, 4 나타나는데 여기는 2, 3, 1, 2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의 행과 이거 열을 곱해야 되는데 서로 대응 성분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곱셈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3번. 네,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3번인데 선생님이 어디에 집중을 하자고요? 실수와 뭔가 다른 점이 보이면 집중을 하자고요.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곱셈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곱셈의 교환 법칙은 이게 왜 자꾸 줄어들지? 곱셈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곱셈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알 수 있는 사실은 곱셈 공식이 거의 불가능해요. 왜일까요? 예시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실수 체계에서 완전 제곱식을 구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항상 암기만 해서 까먹을 수도 있는데 얘를 그럼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곱셈을 해서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수 체계에서는 이게 동일했기 때문에 얘네들 그냥 더해서 2ab라고 표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렬의 곱셈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선생님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직접 해보세요. 알겠죠? 바꿔서 곱해봐. 네, 안 되는 걸 알 거예요. 알겠죠? 네, 몸으로 고생을 꼭 해보세요. 알겠죠? 그럼 반대로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곱셈 공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뜻이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요거 두 개를 곱했더니 이게 성립한대요. 그렇다라는 건 이거는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성립한다라는 말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이게 왜 그 뜻이에요? 잘 보세요. 자문자답 개쩔죠? 네.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쓸 건데 여러분들이 실수 체계면은 이 친구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소거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행렬의 곱셈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둘이 다르기 때문에 둘을 소거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못했어요. 네, 이거 이해했으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제외하고 요것들만 필기해 주면 됩니다. 실기 얼른 하세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행렬의 거듭 제곱인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게 그냥 같은 행렬을 제곱했을 때 같은 행렬을 곱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행과 열을 곱할 거죠. 그렇죠? 그럼 a제곱 플러스 bc 한 다음에 저기는 ab 플러스 bd 그 다음에 여기는 ac 플러스 dc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마지막은 이렇게 곱해서 bc 플러스 d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잘 보니까 뭔가 모양이 규칙성이 난 좀 있어 보여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살짝 해보니 결론을 이렇게 지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일단은 뭐든지 이 A, B, C, D였잖아요. 그 각각 그 친구들이 주인공이라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주인공을 우리는 제곱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주변 친구들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두수 곱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이 두 번째 자리의 주인공은 B죠. 그렇죠? 우리가 얘를 이렇게 묶어봅시다. B로. 그럼 A 플러스 D가 되지 않나요? 그러면 B 입장에서도 이 양쪽 친구들은 A랑 D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두수 합이라고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해돼요? 그럼 얘도 C로 묶어내면 A 플러스 D지 않나요?
당연히 C가 주인공이고 양쪽 친구들하고 연관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C의 두 수 합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D제곱이 주인공이고 똑같이 두 수 곱이 돼 있네요. 그럼 여기도 제곱 플러스 두 수 곱이라고 써주면 어떨까? 네, 직접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뭐 당연히 직접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여기서 이제 행렬의 거듭제곱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A의 8제곱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A 제곱을 한번 하고 거기에 A 제곱을 다시 A 제곱하고 그 다음에 A 4제곱을 다시 A 4제곱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곱셈을 몇 번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걸 써주면은 조금 시간이 절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계속 시간 부족해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시간을 좀 줄여보는 게 나는 어떨까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외워도 뭐 문제는 크게 되지 않습니다. 너네 시간만 조금 부족해질 뿐. 만약에 그렇다면은 다른 문제들을 조금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다른 걸 더 열심히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난 진짜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A의 n제곱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문제가 보통 거의 다 직접 규칙성을 파악하는 문제예요. 그게 80%가량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통 얘를 A를 뭔가 제곱하게 되면 갑자기 단위 행렬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세제곱했는데 단위 행렬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단위 행렬 그런 거 안 나오고 그냥 A의 8제곱까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쭈루루 구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서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A 제곱이 2가 나오는데 A의 8제곱을 구하래요. 어차피 A 제곱이 2기 때문에 얘도 그냥 단위 행렬이 나온다라는 거 이해해야 돼요. 네, 이거는 단위 행렬을 가르쳐주지도 않아. 아까 알려줬구나. 네, 하여튼 네, 일단은 네 그렇고요. 네, 지금 조금 마음이 급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살짝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면 좋은 것들이 조금 나아요. 암기해주면 좋은 행렬들이. 쌤이 그거를 너네가 너무나도 암기하기 좋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단위 행렬의 거듭제곱인데 1을 너네가 숫자 1을 아무리 제곱해봤자 무조건 1인 것처럼 단위 행렬도 그냥 단위 행렬이에요. 아무리 거듭제곱을 해줘봤자. 이거 첫 번째로 들어가시고 이제 두 번째로는 네, 이것만 여러분들이 외워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살았어요. 네. 뭘 외워주면 되냐면 이런 거 있어요. 이제 101 기억 니은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워주면 되거든요. 네, 101 니은이죠. 얘는 101 기억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네, 101 기억 니은. 알겠죠? 101 기억 니은을 여러분들이 외워주면 되게 좋은 게 얘네들을 n승하게 되면은 101은 그대로 있고요. 그냥 A의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이거 A에 이렇게 곱셈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얘도 교환을 잘못 적었네요. 101 A N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n제곱을 했으면 그냥 그 안에 있는 성분들도 n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런 행렬이 여기 있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3번 이제 그 A, 0, 0, B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n제곱을 하게 되면 얘도 되게 단위 행렬하고 비슷하죠. 선생님이 모든 뿌리는 단위 행렬에서 왔다고 생각해주면 좋아요. 단위 행렬도 지금 우리가 요걸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바뀌었던 게 여기 숫자 하나면 A로 바뀐 거 하나, 또 아니면은 여기 단위 행렬이 1의 숫자들이 A랑 B로 바뀐 거 하나, 이런 것들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얘는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행렬의 거듭제곱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선생님이 시간을 최대한 압축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초를 알고 있고, 솔직히 행렬에서는 어려운 문제 안 나올 거예요.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하고 학교 프린트 있는 거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고 같이 공부해 봅시다.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